안녕하세요. 피카소 마음교육 하은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교육법, 온라인 속 아이들을 오프라인 세상으로 안내할 하은 인문학 병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활짝 웃는 하루 보내세요. 제가 하는 이 인사말 어떠세요? 이 인사말은 유치원 만 5세 아이들이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다른 말로 인사를 해요. 선생님, 싱글벙글한 하루 보내세요. 예쁜 하루 보내세요. 원장 선생님, 착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오늘은 정말 착한 하루를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습관이 길러진다면 아이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이의 문제 해결력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은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세요? 먼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왜 이 문제가 생겼지? 이유가 뭐지? 이런 원인을 찾아야 하고요. 그 문제에서 배운 것을 생활에 또는 행동에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력이란 말 그대로 어떠한 문제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스스로 잘 해결해내는 능력을 말하죠. 이러한 문제 해결력은 만 3세 때부터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왜냐하면 이 시기의 아이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기 좋아하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할 거야. 싫어. 내 거야.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 옷을 입으려고 하거나 마음에 드는 양말, 신발 등을 골라 신는 모습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걷기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게 돼요. 처음 혼자 무언가를 해보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투르고 실수투성이죠. 신발의 오른쪽 왼쪽을 바꿔 신을 수도 있고 혼자 입겠다고 뒤집어 쓴 티셔츠의 앞뒤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이러한 행동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 부모님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문제 해결력이 잘 발달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5월 말경에 체험활동을 가는데요. 그 시기는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더워서 땀이 나기도 해요. 이때 덥다. 옷을 벗어야 되겠다 하면서 옷을 벗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땀을 흘리면서도 얇은 겉옷을 입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저희가 다가가서 하은아, 땀이 나는데 이 옷을 벗으면 어떨까? 이렇게 말을 하면요. 아이는 엄마가 벗지 말라고 했어요. 이러면서 계속 입고 있는 아이도 있거든요. 아이에 따라서 문제 해결 능력이 다르죠. 누구에 의해서요? 네, 부모님에 의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양육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이렇게 부모님의 시선이 없는 곳에 가서 활동을 할 경우 아이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이가 양쪽 신발을 바꿔 신는 것 많이 경험하시죠? 아이가 양쪽 신발을 바꿔 신으면 어떤 어머니는 신발에 스티커나 그림으로 표시를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발은 좌우 구분이 어른들처럼 뚜렷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성장한 후에 발의 좌우가 확립이 되면 바르게 신게 됩니다. 불편하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즉,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누가요? 아이가요. 그런데도 좌우 신발을 바르게 신도록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저는 권하고 싶어요. 발바닥으로 공 움직여 보기, 맨발로 걷기, 이런 활동들은 도움이 되겠죠. 네, 보통 가정에서 부모님은 아이에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과잉보호를 하신 경우 신발을 신겨주고 그다음에 옷을 입혀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유모차를 많이 이용한 아이는 이런 감각 발달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초등학생인데도 좌우 신발을 바꿔 신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과잉 보호에 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아이의 문제 해결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이의 안전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아이가 경험하고자 하는 일을 대신해 주시거나 이거 해! 라고 정답을 알려주면 유아기에는 부모님의 관여를 싫어하지만 왜 싫어하느냐 하면요. 이때는 독립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할 거야. 싫어. 엄마가 도와주는 거 싫어. 이렇게 하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아동기, 청소년기가 되면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네, 엄마가 도와주세요. 아빠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부모님께 의존을 하게 됩니다. 둘째,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이들은 하기 싫어서 못하기보다는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손을 씻는 방법, 옷을 정리하는 방법, 음식을 먹는 모습, 화장실 뒷정리 같은 그런 일들이 있죠. 손 씻는 방법을 보여주지 않고 부모님께서 빨리 하라고 다그치시면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태까지는 엄마 아빠가 내 손을 씻겨주셨는데 왜 갑자기 나 스스로 하라고 하지? 이렇게를 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죠? 네, 손 씻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관찰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혀를 내밀어서 유리에 대보기도 하고 이런 놀이를 하고 있죠. 그러면 또 엄마께서는 어떠셔요? 빨리 나와, 빨리 씻고 나오라고 했지. 3개 셀 동안 나와야 돼. 꾸중을 하시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소그룹 3명에서 4명 정도 개인별로 씻는 모습을 선생님께서 보여주시고 직접 해보게 합니다. 아이가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부모님께서 말로, 언어로 설명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는 한 번 봤다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두뇌가 발달하는 시기이고 대근육, 소근육 발달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아이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네, 훈련이죠. 교육에는 기능이나 행동 등을 습득하기 위한 반복적 교육 활동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습관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네, 셋째, 아이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왜 대신해 주려고 하시죠?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대신해 주고 싶으신 거죠. 아이는 언젠가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마음의 성장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넷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아이가 스스로 나서서 기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조금씩 부여해 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좋은 예로 뭐가 있을까요? 네, 심부름이죠. 엄마가 부탁할 게 있는데 아래층 305호 아주머니께 이 바구니를 갖다 드리고 올 수 있을까? 네가 엄마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네, 엄마 갔다 올게요. 그러면 고마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 아이는 자율성, 수학적 경험, 사회성, 성취감, 자존감, 문제 해결력까지 힘들이지 않고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아이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부모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가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여유로움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물건을 쏟았거나 떨어뜨렸을 때 놀랬겠다. 괜찮아. 엄마도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어. 함께 정리해 볼까?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편안해지면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겠죠. 엄마, 내 장난감이 없어졌어요. 도와주세요. 저런 속상하겠다.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어?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면 생각하는 아이가 되겠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아이,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 제가 자전거를 똑바로 세워 놓았어야 했는데요. 그냥 뒀더니 자전거가 넘어졌어요. 이렇게 아이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구나. 오늘 우리 하은이가 중요한 걸 배웠네. 이렇게 아이의 실수에 관대한 부모님이 문제 해결력이 있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이를 만드는 겁니다. 유치원 만 5세 어머니는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요. 나무라거나 꾸중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는 7살 때 잘했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때 어머니께서 당연하지. 엄마는 뭐든지 잘했어.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더니 아이가 정말 위축되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자신감이 약간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상담을 하시고 어머니 스스로의 행동 수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 아이들은 문제에 당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진지한 마음의 통찰력을 키우게 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곁에서 끊임없는 사랑의 표정과 목소리로 격려하며 기다려주는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기어이 딛고 일어서 혼자 힘으로 해결했을 때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씩 해냈을 때 이루어낸 기쁨과 그로 인한 자기 확신은 문제를 척척 해결해내는 특성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 3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1. 컵에 물, 우유, 음료수 따르기. 쏟았을 때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력이죠. 2. 내가 놀이했던 장난감 분류해 보기. 3. 내가 먹을 과자 봉지 뜯기. 이런 활동들은 문제 해결력뿐만 아니라 두뇌 발달에도 훌륭한 활동입니다. 손을 제2의 뇌라고 하는데요. 손을 사용하는 것은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입체 공간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의 두정엽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님, 문제 해결력을 위해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겠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아이의 행동을 기다려주는 것. 두 번째,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 세 번째, 아이 스스로 해보게 하는 것. 네 번째, 다양한 경험을 해볼 기회를 주는 것. 다섯 번째, 실수,
실패를 수용해 주는 것. 이 5가지 문제 해결을 생각하시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 가져보세요. 오늘도 기쁜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하은의 피카소 마음교육은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 엄마의 놀이터,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와 함께합니다.